안녕하세요. 정보시스템과 최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자기록과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를 중심으로 서울시 기록물 평가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기록 평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전자기록 폐기를 많은 기관이 아직 안 하신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기록을 폐기했다는 기관들이 많지 않아서 왜 망설일까 이런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사실 이제 한 세 가지 포인트로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내게 너무 과한 편철, 이게 기록물처를 저희가 올해도 이제 전자기록물 평가를 했는데 25년도 전자기록물 평가 그 심의 올라간 게 한 6만 9천 건 정도였거든요. 그게 1,016만 건이었어요. 그래서 건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었고 이거를 한 건당으로 이제 그 환산해 보면 147건인데 24년 기준으로 했을 땐 한 168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50건 전후로 편철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평균일 뿐이고 어떤 건 뭐 몇천 건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10건 이내로 편철된 것도 있고 그 편차가 있기 때문에 평균은 한 150건 건 정도 편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지난번에 한 폐기를 알고 있다. 이게 저희가 종이 기록물 철을 폐기를 하게 되면 철 목록만 남습니다. 그런데 전자기록물은 그 특성상 기록물 건 목록까지 다 남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오분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남기 때문에 담당자로서는 좀 딱 막상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의 오분류 현재 폐기를 가로막고 있어. 이거는 이제 담당자분들이 뭐 귀찮아서 아무데나 편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편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오분류 때문에 현재 그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에서는 한 건이라도 보존기간을 상향 책정해야 되는 건이 섞여 있으면 그 철 전체를 보존기간 상향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전자기록물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전자기록물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저스트 두 잇이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요즘에는 좀 꼰대 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제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저 서울 기록원 보존 서비스 과장님께서 또 고민하신 것을 제가 이어받아서 좀 이어서 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기록연구사들이 이렇게 좀 노력을 했구나 이런 시선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해결책으로 삼았던 것은 유유상종 초록동색 좀 끼리끼리 좀 모아보고요. 규칙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규칙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헤어질 결심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박해일의 대사가 있는데 나는요 완전히 분철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헤어지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 오분류 된 것을 헤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걸 시스템에 탑재를 했고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아주는 것과 헤어지게 만드는 것을 시스템에 탑재를 했는데 그러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그게 분류가 되니까 좀 편해지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토인 줄 알았는데 스틱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작업이 좀 많다. 이런 포인트로 해서 전자기록물 폐기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기관에서 비전자기록물을 평가심의하든 전자기록물 평가심의하든 이런 프로세스를 하시는데 서울시는 뭐가 다르냐 하면 1단계에서 키워드 점검 및 추출이라는 단계가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2단계, 3단계에서 이제 분철을 하죠. 분철을 하고 이제 4단계 요거는 이제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중간에 들어간 그 특별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철 기능이 어떻게 구현됐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기록 관리 시스템에서 그 대상 선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근데 표준 RMS에도 이 메뉴는 있습니다. 그 메뉴 안에 들어가면 재편 처리라는 요 버튼이 보이는데, 이게 조금 제가 매뉴얼에서 캡처를 해서 조금 화면이 흐린데 다음 거를 보시면 이거는 일상 경비 관계철에 이제 근로자 그 근로계약 체결된 문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빼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색을 해서 빼야 하는 그 건들을 검색해서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분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이렇게 되면은 근데 분철을 하더라도 그 철명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일상경비관계철 5년짜리가 있는 거고 분철된 것도 일상경비관계철인데 30년짜리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다르게 받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분리하는 기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키워드 검출 기능이라고 해서 아까 끼리끼리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리과 공통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빅데이터 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무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기록물 건과 그 기록물 철 목록을 이제 드리면서 이 철에 가장 다빈도로 나오는 그 단어들을 조금 추출했으면 한다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이런 감사 관련 철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뭐 계약 관련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그 단어를 그 키워드를 좀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특정을 해서 저희가 그 대상 선정을 할 때 기록물 목록에 같이 매칭을 해요. 그래서 매칭을 해서 감사 관련 기록물 중에서 키워드가 검출된 것들, 그리고 뭐 계약 관련해서 검출된 것들을 해서 다 전체적으로 검출은 되는데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대상 선정을 다 하지는 않고요. 여기 주황색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번 심의회에는 뭐 급여 수당하고 물품하고 이런 것들을 올려야겠다 체크를 하게 되면 선정된 것들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선정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이런 키워드 검출 기능과 재편철 기능을 탑재한 이후에 2020년도부터는 전자기록물 평가를 정례화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도와 22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종이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목록을 이제 좀 드리고 하면서 그리고 처리과 공통 업무 위주로 해서 서면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양도 많고 실제로 이거를 좀 같이 또 보시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때는 좀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23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제 조금 점차 늘려가려고 했는데 24년도에는 무려 11만 건이나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점이 아까 오토인 줄 알았더니 스틱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시스템에 그 정보들이 다 대상 선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엑셀을 내려받아서 그걸 통해서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하고 평가심의회에도 상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은 양은 엑셀 여는 데만 해도 몇 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효율이 발생해서 다시 올해는 양을 조금 한 6만 건 내외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키워드 검출 부분일 텐데요. 아까 그렇게 추출된 것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예상한 그 처리과 공통 업무에 이 키워드가 얼마만큼 추출이 됐나 목록을 이제 통계를 좀 뽑아봤더니 전체 대상량으로는 올해 이제 심의에 상정했던 것 중에서 82%가 저희가 예측한 그 단어가 그 철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편철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께 이제 특별히 또 보여주고 싶었던 건 급여 및 수당, 복무, 회계 이런 거는 미검출되는 비율이 10% 이하였어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요거는 그래도 저희가 예측 가능하고 오분류율이 조금 낮다. 그러니까 한번 만약에 전자기록물 폐기를 한번 시도해 본다라고 하면은 요런 주제가 참 추천할 만한 주제다. 요런 생각이 들어서 요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자기록물 폐기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종이기록물 폐기 같은 경우는 평가심의회 끝나고 이제 그 파쇄 업체 뭐 선정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뽑아서 폐기하면 딱 끝나잖아요. 근데 전자기록물은 그 후속 처리도 또 꽤 오래 걸려요. 평가심의회를 다 끝마치고 기록관리 시스템에 처리부서 의견 등록해야 되고 전문요원 의견 등록해야 되고 평가심의회 의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일괄 등록 기능이 있는데 RMS가 알아듣는 말로 좀 변환을 해서 그 표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양이 이제 상당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법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또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전자 파일 삭제하는 게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표준 그 기록관리 시스템에 그서 권하는 하루 처리량이 450건 20기가래요. 근데 20기가인데 저희 올해 이제 폐기 대상으로 한 게 3테라였거든요. 3테라를 하루에 20기가? 근데 저희는 또 이제 유지보수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삭제를 하고 있는데 업체분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채널을 좀 늘려서 40기가까지 삭제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산수가 약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3테라바이트를 40기가를 매일 지우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107일 걸린대요. 그래서 요 후속 처리가 저희 실제로도 3, 4개월 걸려요. 그래서 3, 4개월 그래서 전자기록물은 이제 후속 처리도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된다. 왜냐하면 3테라바이트를 한 번에 지우면은 시스템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욕심을 내서 죄송해요. 그 전자기록물 폐기만 얘기를 할 걸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까지 한다고 해서 이게 좀 내용이 오늘 많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의 평가도 궁금하실 텐데 처음에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를 관리한다라고 관리 기준표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때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가 뭐지라면서 되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 막막함이 지금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익숙해지셔서 그래도 조금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좀 떠올리려고 이게 되게 좀 황당하시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한강의 강물 데이터를 교량 단위로 보존하세요. 강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강물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교량이고 반포대교는 심지어 밑에 잠수교도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거 뭐 보조 시스템 이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막 분수도 막 쏴지고 비가 내리면 이거는 그 밖에 물인가요? 막 이러면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강의 강물 데이터에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를 넣으시고요. 교량의 시스템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비슷한 황당함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정도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법이 2020년에 이제 그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법이 개정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본청에 있는 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기 위한 시스템 정보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관리기준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2020년도부터 이제 제가 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 2020년도에 국가기록원에서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참여하게 해달라고 해서 시범 사업에 참여해서 관리기준표 2개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준표를 작성을 해봤더니 뭐 이런 거를 하라는 건가 보다 감을 잡고 2020년도에 데이터 세트 관리기준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19년도에 본청 대상으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20년도에는 이제 그 외에 사업소나 본부의 시스템까지를 전체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서 관리기준표를 이제 관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관리기준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에 관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기록관리 시스템에 그러면 관리기준표를 한번 등록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자 해서 21년도에 그 기능을 탑재를 했고요. 21년도부터 계속 이걸 정례화해서 매년 시스템 그
그 조사한 거를 각 부서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현행화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신규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록 관리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정 받으셔야 합니다. 안내하고 있고, 폐기하실 때는 저희 쪽과 협의하셔야 됩니다라는 안내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되게 뭐 원활하게 잘 했구나라고 하실 텐데, 요 한 페이지로 제가 2박 3일 동안 브리핑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뭔가 이제 해결이 잘 안 됐던 것은, 관리 기준표를 작성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 보존 기간도 나오고 하는데 기산일을 어떻게 잡죠? 기산일이 언제부터로 잡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처분 단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고 이거는 그럼 인수받으면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거죠. 관리 권한도 조금 모호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관리 기준표까지는 뭐 공문으로 주고받는다 쳐도, 저희 시스템 폐기할 거예요 그랬을 때 데이터 세트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한 데이터 세트를 제 PC에 그냥 저장해도 되는 걸까요? 어디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관은 할 수 있는데 기록물 4대 속성은 그럼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삭제하고 도망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일단은 정책기획과에서는 이제 법을 다루는 부서니까 법에 나온 사항 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디지털 기록 혁신과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참지 않고 디지털 기록 혁신과에 질문을 했죠.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기산일은 획일적일 수가 없다. 시스템 특성을 파악해서 관할 연구기록물 관리기관과 협의해라. 근데 저희 관할 연구기록물 관리기관 서울기록원이거든요. 근데 서울기록원이나 저희나 똑같은 상황이었던 게, 법 개정된 거 그 받아든 게 다였거든요. 어떤 실행 매뉴얼이나 그때 나오지 않았던 상태니까. 그래서 기산일은 뭐 획일적일 수 없다네요. 그리고 처분 단위도 이거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처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서에서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관할게요 하면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까요? 이것도 뭔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리 권한 주체랑 기록물 4대 속성 보장은 기관에서 협의를 하시고, 법 준수한 것으로 4대 속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근데 뭔가 답은 들었는데 해결되지 않은 그런 찜찜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해 기록 관리 지침에 이제 수록을 내용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저희는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주 묻는 질문에도 그 내용, 저희한테 답변 주셨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고, 다만 이제 조금 바뀐 부분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데이터 세트 처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답해 주셨던 부분이, 최근 이제 기록관리 지침에 보시면 업무 담당 부서, 시스템 담당 부서랑 기록관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특성을 반영해서 라인 수, 건수, 용량 등의 단위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래요. 라인 수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시면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 사실 그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그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이제 뭐 간접 체험이나 이런 환경을 사이버에서 구축한다고 해서 메타버스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그래요. 처음에 구축하고 개발할 때는 굉장히 청사진이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이렇게 화려하고 또 시민들께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사라질 때는요, 이거는 메타버스는 사실 화려하게 사라진 거예요. 언론에 났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그러면은 저희는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시스템 담당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데이터 세트 보존하셔야 합니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데이터 세트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샘플을 가지고 왔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라고 하니까, 법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서울시는 이제 그 체계를 좀 마련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스템 담당자들이 기록관리 매뉴얼을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록관리 매뉴얼에 아무리 담아봤자 뭐 그냥 시스템 폐기하고 나서 폐기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시스템 담당자라면 모두가 보는 서울시 정보화 사업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정보공개 담당관이라는 부서였고요. 정보시스템과가 따로 있어서 정보시스템과 담당자님께 이제 협조를 구해서 그 지침에 데이터 세트를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 넣어 주십시오. 모든 시스템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침에 그 한 줄을 넣었고요. 데이터 세트 보존 처리를 먼저 한 후에 시스템 폐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넣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세트 관리 기준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록관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안내를 했어요. 시스템 운영부서에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했고요. 기록관에서는 이제 관리 기준표를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작성해서 서울기록원과 협의 확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을 폐기한다고 하면 그 데이터 세트를 인수 처리를 먼저 해서 인수 통보한 다음에 시스템이 폐기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제 또 표를 만들어서 막 게시판에 이게 공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하게 되면 기록 관리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이제 관리 기준표를 작성하고, 폐기나 이관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그러니 궁금하면 기록관으로 연락하시라. 이런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확인한 내용이 21년도부터 이제 정례화했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한 3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300여 시스템들이 있고, 사실은 인수하는 거, 폐기는 사실 4개밖에 없죠. 얼마 안 되죠. 생각보다. 왜 폐기가 얼마 안 되냐면,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시스템보다도 통폐합되는 시스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메인 시스템이 있고 보조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가 이게 이제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아니면은 예산 그런 문제 때문에 메인 시스템으로 흡수 통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데이터 세트가 어디 삭제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메인 시스템에서 남아 있는 것이라서 이제 이 숫자가 좀 시스템이 변동이 있는데 생각보다 폐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후속 처리를 저희가 다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업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산일 아까 해결이 안 돼서, 기산일은 이제 저희가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러운 포인트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시스템이 운영 종료되면 운영 종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존 기간을 사실 책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보존 기간이 그럼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회계 관련 시스템이다 그러면 5년만 보관하면 되는데 데이터 세트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가 명확치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산점을 잡을 만한 게 없으니까 시스템 종료 시점으로 가서 5년을 더 보관을 하게 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위 과제를 저희가 이제 참고하려고 이렇게 시스템의 단위 과제도 같이 매칭을 해놨었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조금 고민스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문제는 그 국가기록원 매뉴얼을 보면 인수받을 때,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인수받을 때 시아드로 인수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희가 그때 시아드로 이관받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구조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시고 기록물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폐기인지 보존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더라.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쁘게 달려왔는데 그 서울시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자기록물 폐기에 있어서는 그 키워드
키워드를 매칭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재편철하는 부분, 기능을 오히려 좀 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자기록물 폐기를 해보니까 이런 기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기록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같은 경우 기록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는 선생님께 거기에서는 평가 메뉴가 어떻게 보이냐고 여쭤봤더니 요거를 이제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메뉴가 오히려 더 심플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기록물 폐기를 경험한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야 요구사항 우리의 요구사항도 좀 더 구체화돼서 국가기록원에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런 경험치가 적다 보니까 국가기록원에서도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조금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노력이 왜 필요한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건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평가 심의할 때는 어찌됐든 기록물이 잘못 분류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서 마지막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재편철 기능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서울시보다 아마 더 힘든 상황이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편철한 그 재편철 기능 외에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모으고 하다 보니 아예 생산할 때부터 편철을 잘하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 재편철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잘 분류가 되면 평가하는데 더 수월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그 업무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딱 개발하는 타이밍이었어가지고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이 기능을 좀 탑재하기를 요청해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리된 키워드가 있고요. 요 처리과 공통 카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문서를 기한할 때 제목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그 제목에 걸맞는 그 카드를 저희가 미리 매칭해 놓은 카드를 이렇게 상단에 보이게 합니다. 물론 담당자는 다른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추천 카드가 맨 위에 있으니까 추천 카드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또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한 것과 일치하는 카드를 선택을 했는지 불일치면 왜 불일치를 했는지 여기도 불일치 보시면은 저희가 이건 이제 테스트 페이지라서 그런데요. 테스트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콘테스트가 나오거든요. 이러죠. 이건 어차피 당연히 불일치 돼야 되는 거니까 괜찮다. 근데 너무 불일치가 많은 부서들 거는 조금 한 번 더 봅니다. 왜 불일치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전화 드려서 이제 뭔가 그 담당자가 단위과제 카드에 담당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유들을 좀 파악해서 가급적 오분류를 하지 않으시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업무관리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 나라 시스템에는 없는 기능이고요. 서울형 업무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서울시와 서울시 몇 자치구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이 기능을 탑재해서 오분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까 그 4대 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록관리 시스템이든 어떤 시스템 형태의 이런 그 관리 기준표나 그리고 인수 처리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수록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반영해서 21년도에 요거를 구축을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의 모든 시스템은 기록관리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넣고 있고요. 여기 지금 EA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IRM 정보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IRM 정보를 가지고 와서 행안부에서 이제 조사하는 시스템 그 정보인데요. 그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서울시가 이제 그 기록관리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요. 관리 기준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서울기록원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기록관 단위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든 기능입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표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이제 기록물 평가 심의할 때 그 시아드만 봐서는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표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이제 그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알아야 거기에 어떤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 세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하는 정보고요. 그리고 뭐 엑셀 형식으로 또 받는 이유는
저희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매번 뭐 시아드 들어가서 테이블 구조를 분석해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은 가급적 엑셀 데이터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근데 엑셀을 받으려면 SQL로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엑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SQL 파일도 있으면 달라고 하고, 프로그램 소스 파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스템이라 나중에 재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필요한데 그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사실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랑 뭐 선택이라고 표시는 해놨지만 필수인데도 없는 것들도 있고요. 시스템에 따라서. 그리고 뭐 선택 또 뭐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받는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적어도 이런 정보들이 좀 있어야 평가 심의할 때도 저희가 목록만 공개하고 관리 기준표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 시아드 파일도 열어보실 수 있게 위원님들께 제공하고 엑셀 파일도 열어보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이런 이관 세트를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국가기록원에서 뭐 따로 이렇게 정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협의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이관을 하고 있고 평가 심의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 버전에 따라서 시아드로 추출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시스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아드를 필수라고 말을 했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관리 기준표를 여기 이제 등록해 놓고요. 거기에 이제 탭을 또 하나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관 파일들을 이쪽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놓고 어찌됐든 저희는 그 기록물의 4대 속성을 좀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그 폐기, 오늘 주제가 또 평가다 보니까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도 평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수받은 파일들을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담아서 또 시스템에도 이렇게 반영, 폐기 의견이나 이런 절차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는 4개 시스템, 이 시스템들을 폐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강의 들으시면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하실까봐 제가 설레발을 쳐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의 그 중심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그런 장애가 있지만 가치 평가를 위한 이 여정에 같이 해야만 뭐가 문제인지 알고, 그리고 또 국가기록원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마음이 동해서 그래 나도 한번 전자기록물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도 있는데 평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동한다면 저라면 이제 요런 또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금쪽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금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보니 요렇게 하면은 조금 시작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키워드 분석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요즘에 공공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없다라고 하면 통계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한번 여쭤보셔서 우리 기록물 목록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분석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공개 목록에 대해서 어차피 제목은 다 공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기관에 맞는 키워드를 좀 추출해서 활용하시는 게, 이게 전자기록뿐만 아니라 종이기록물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또 소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재편철 기능이 어차피 표준 RMS에서는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출률이 가장 높았던 급여 회계 복무에서 뭐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뭐 10건이면 어떻고 100건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체험적으로 체득을 해야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기록관리 대상인지 아닌지, 제외 대상인지 일단 그걸 구분하는 것부터도
굉장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구분을 해놓으면 구분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에서는 이런 정보가 생산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상 선정을 하고 목록을 항상 현행화해서 매년 좀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스템 폐기가 앞으로 저희 요거는 폐기할 건데요 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먼저 관리 기준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모두를 다 하겠다라는 것을 버리고 차라리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가시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